유튜브에서 최창준 검색해서 동영상 정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www.mbngold.com 요거 이제 홈페이지거든요. 이 사이트 www.mbngold.com 여기서 무료 회원을 가입하신 후 무료 공개방송 참여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 출연을 하고 있는데 매일경제TV 스마트폰으로요. 스마트폰으로도 유튜브에서 매일경제TV 검색하셔도 실시간으로 TV 방송을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최창준 검색하셔가지고 매일경제TV 최창준 검색하시면은 이제 동영상 볼 수 있고 매일경제TV 요거 검색해보시면은 실시간으로 TV 방송을 시청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오후 4시 고고쇼라는 그런 방송에서 출연하고 있으면서 종목 상담하고요. 여기서는 그리고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저녁 9시 스치면 상한가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한번 재밌을 거예요. 출연하는 전문가들이 다 잘하니까 종목 추천하고 시황 얘기하고 업종 얘기하고 하니까 스마트폰으로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플러스 친구 요거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문자 보내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문자 보내는 건데 스마트폰으로 받는 사람의 샵2034 문자 보내는 거예요. 받는 사람의 샵2034 입력하시고 문자 내용에다가 최창준 입력하시면은 문자가 이제 전송을 하게 되면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주소 같은 게 하나 올라오거든요. 주소 같은 거 하나 올라오면은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메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이제 카카오 플러스 친구가 신청이 돼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카카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카오톡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요. 카카오톡 그 주소에 이렇게 카카오톡 보는데 거기에 나오거든요. MBN고도 최창준에서 나와요. 그리고 딱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기업 탐방 초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탭이 나와요. 이런 화면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왼쪽에 기업 탐방 최창준 기업 탐방 초이스 클릭하시면은 요런 게 나타나요. 요런 거 이제 제가 매번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요런 게 나타나는데 요런 주소 같은 게 나타나요. 요런 자료 같은 거 나타나는데 그거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뭐 종목 상담도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유튜브 올린 것도 올려드리고 또 시장 흐름 같은 거 이런 것들 시장 흐름이라든지 이슈라든지 대응 전략 그 다음에 해외 주식시장 동향 그리고 업종 대표주들 그리고 때로는 뭐 추천주 같은 것도 해드리고 주요 이슈 이런 거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그냥 들어가기 쉬워요. 그냥 어려우시지 않으니까 이거 보시고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공개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또 TV 방송에서 종목 추천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고 추천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튜브, TV 방송, 무료 방송 여기서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만 하세요. 본인이 뭐 느낌이 좋아서 뭐 매수를 하셔도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제가 물어보셔도 답변을 못 해드리는 게 저는 유료 회원 가입을 유료 사업을 하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무료원들 이렇게 종목 진단을 해드릴 수가 없고 또 추천한 종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데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나서 이 종목은 아닙니다. 이 종목은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뭐 파세요. 여기는 얘기해드릴 있어. 근데 시장이 빠져가지고 주가가 추천주가 하락했다 그래도 그거는 하락한 게 아니에요. 시장 때문에 하락한 거니까. 기업 가치가 훼손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내가 알려드려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파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시장 때문에 같이 동반 하락한 거는요. 끝까지 가세요. 제가 오랫동안 전문가를 했고 또 유료 사업을 했지만은 저는 종목 잘 안 퍼져요. 기업 탐방 전문이기 때문에 종목 잘 안 퍼진다고요. 그리고 절대로 뭐 원망을 하시거나 책임 회피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본인 판단하에서 그냥 당당하게 투자하시기 부탁드립니다. 11월 24일 날 4시 40분에 지금 방송을 시작하는데 최근에 그런 얘기를 이게 최근에 한 내용이거든요. 2차전지 해가지고 분석을 한 내용인데 삼성 SDI 65만원이고
LG화학은 100만원이고 에코프로-BM, 뭐 첨보, PNT, 대주전자재를 이렇게 언급을 했던 적이 있어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오늘 삼성 SDI하고 LG화학하고 신고가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뭐 맨날 그냥 무슨 뭐 종목 빠지면은 뭐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내 투자 금액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 종목을 샀다 이거예요. 뭐 10%가 됐든 20%가 됐든 더 빠지면 더 사면 될 거 아니냐고. 응? 그죠? 빠지면 더 사면 될 거 아니냐고. 그거를 왜 머리 아프게 생각하냐고. 자, 11월 19일 날도 얘기했어요. 2차전지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총정리. 이때도 아마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LG화학하고 삼성 SDI 같은 종목은 앨런 머스크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앨런 머스크도 이 종목을 좋아할 거다 얘기를 하면서 LG화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얘기를 썼었거든요. 여기 유튜브에다가. 근데 그게 또 두들겨 다 맞아 떨어지는 거야. 맞아 떨어졌잖아. 2차전지 아마 굉장히 뭐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앨런 머스크 한번 보자고요. 앨런 머스크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되게 힘들 때였잖아요. 2차전지 특히 그 LG화학이 10월 24일이란 말이야. 내가 앨런 머스크라 그래도 LG화학을 매수한다. 그때 되게 힘들었을 때란 말이에요. LG화학이. 봐봐요.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LG화학이 외국인들이 지속 매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2차전지 배터리 성장성하고 화학 배출 비중이 있는데 가격 조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있다. 불확실한 시장에서 안정성을 확보했다. 주가 흐름이 박스권 하단부에서 상승 반전을 할 것이다. 3분기 실적 좋으면서 4분기도 실적이 좋다. 현재는 분할 전이고 분할 전까지 단기 매수가 유효하다.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현재 최고다. 이러면서 남들이 얘기 안 했을 때 LG화학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차전지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봤는데 지금 뭐 오늘 다들 뭐 LG화학 좋습니다 이런 얘기 했을 때가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뭐 어차피 뭐 끝난 게 아니니까 지금도 LG화학을 현재 가격에서 산다 그러면 사는 거고 이때가 64만원이었어서 64만원 현재 80만원 정도 되죠. 근데 64만원에서 80만원인데 그러면 얼마가 올랐냐면은 15,000원 정도에서 올랐단 말이에요. 15,000원? 그래봤자 비슷하게 올랐어요. LG화학이나 삼성전자나 다 비슷하게 올랐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LG화학을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틀리잖아요. 마인드가. 응? 안 그래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맨날 쫓아다닐 것이냐 그냥 내 포지션 지키면서 그냥 있을 것이냐 마인드가 완전히 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돼서 얘기를 했던 거고 또 지금도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약간 틀려진 게 있지만은 2차전지 관련돼서 종목도 이따 분석해드리면서 종목 빠지게 되면은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2차전지 관련돼서 자 보세요. 가장 2차전지 관련된 종목에서 실적이 제일 좋은 애가 뭐였는지 아세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서 3분기 실적하고 4분기 실적이 가장 좋았던 애가 LG화학하고 삼성 SDI였어요. 3분기 실적 호전 2차전지 종목 많은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애가 LG화학하고 삼성 SDI였다는 얘기야. 지금 뭐 오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르기 전에 얘기했던 거야 이거는. LG화학하고 LG화학 삼성 SDI 얘네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그거 좋았어요. 4분기 실적도 제일 좋아.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나머지 에코프로-BM이라든지 4분기는 다 좋아요. 대부분이 에코프로-BM이라든지 첨보라든지 다 비슷비슷해. 에코프로-BM
첨보, PNT 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뭐 저평가냐 고평가냐 그런 논란을 할 필요 없이 대주전자지도 좋고, 대주전자 더 많이 있는데 그냥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일곱, 여덟 개만 보여 그래. 그리고 최근에 떠오르는 별이 있는데 그게 이제 LNF를 좀 주목을 해야 돼요. LNF를.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LG화학 주거래인 회사들이 잘 봐야 된다니까. LG화학 주거래인 회사들. 그리고 LNF를 잘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LNF. 근데 LNF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회사에. 저쪽 대구 쪽에 있더라고 회사가. 그래서 뭐 기업 탐방은 봤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 기업 설명회 자료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방문해야지만 주겠대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도 안 나왔어. 어이가 안 나와서. 그 다음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두산 솔루스.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당장은 지금 뭐 안 올라간다 그래도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두산 솔루스라는 종목도 눈여겨봐야 돼. 요 정도만 본다 그랬을 적에 LG화학이 이슈가 되는 게 몇 가지가 나타난 게 있어요. 뭐냐면은 LG화학이 최근에 화재 얘기가 나왔고 뭐 그런 악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불식시킬 만한 얘기가 나온 게 있죠. 불식시킬 만한 거. 테슬라에서 LG화학 배터리를 쓰겠다 그랬어. 중국의 BYD라고 있어요. 중국의 BYD. 그 회사 제품 안 쓰고 테슬라에서 LG화학의 SUV 관련된 그런 그 제품에 대해서 좀 쓴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LG화학에서. 응? 그리고 요거 있잖아. 테슬라 모델 V. 모델 V가 이제 SUV 차량이거든요. 내년 초에 상하이에 있는 뭐 기가 팩토리에서 생산될 모델인 그 Y인가요? V야 Y야? V인가 Y야? V죠 V. 이 제품에 대해서 지금 모델 3에 이어서 두 번째로 양산되는 전기차인데 모델 3가 양산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많이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양산되는 전기차는 V란 말이야. SUV이고. 그러면 처음에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거를 LG화학에서 그 제품을 공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공급을. 그리고 파나소닉 같은 경우 배터리 품질이 LG화학하고 비슷하지만은 공급 안정성 면에서 LG화학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금 모델 V 생산을 앞두고 업계에서는 LG화학하고 CATL이 중국 회사, 파나소닉 세 개 회사가 나눠서 지금 납품할 예정이 지배적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LG화학이 CATL을 제끼고 파나소닉을 제끼고 지금 납품을 혼자서 다 하는 것 같아요. 혼자서.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은, 과거에 그런 테슬라에서 주력으로 거래하던 회사가 파나소닉이었거든요, 처음부터. 파나소닉이 테슬라에 처음에 성장했을 때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계속 그 파나소닉 관련된 그런 제품을 가다가 썼는데, 이제는 뭐, LG화학이 그만큼 위상도 높아지고, 제품의 질이 좋은 거지, 단순하게 무슨 뭐, 그냥,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올해 초에 모델 3 배터리 전량 납품했고 8월 달에 CATL이 공급을 했고 독점이 깨졌고 그 다음에 또 파나소닉 제끼고 CATL 제끼고 모델 V에 납품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그래서 LG화학이 일단은 최근에 화재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다 제껴버렸어. 그걸 다 불식시켜버렸어. 뭐 니네만 불났냐? 뭐 우리 제품만 불났냐?
삼성 SDI, 파나소닉, 무슨 뭐 테슬라, 무슨 뭐 다 CAT에 다 불났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몰빵을 쳐버렸어요. 여기서 몰빵을 쳤어.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점점 실적 전망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화학 업황도 괜찮고, 내년에 예상을 지금 올해 2조 4천억의 영업이익이 있는데 내년에 3조 3천억. 주당 순이익이 얼마냐면은 지금 한 26,000원이고 PR이 현재 주가 기준으로 했을 때 26,000원, 80만원 나누기 26,000원 주당 순이익 했을 때 30배? 30배, 퍼가 30배 정도 되네. PR이 236, 638. PR이 30배야, 30배. 내년 예상으로 봤을 때요. 현재 주가로 봤을 때. 내년 PR이 30배라고. 이거 계산을 해보는 거야. 이 실적 전망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냥 증권사에서 보는 실적 전망이니까. 그 다음에 삼성 SDI. 삼성 SDI. 이쪽도 똑같아요. LG화학은 화학 쪽하고 그 다음에 2차전지 배터리 사업을 하는 건데, 근데 삼성 SDI는 IT 부품 소재 쪽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관련된 그런 배터리하고 그 다음에 2차전지 배터리인데,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특별한 그런 뭐 호재 같은 건 없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전기차 시장이 점점 커질 거고, 그 다음에 삼성 SDI는 삼성전자가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유소가 충전소 기반의 모빌리티로 전환이 되면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 가지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인프라 관련돼서도 좀 구축하는데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 증권사 레포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돈빨이지 뭐. 돈빨이고, 그 다음에 실적 전망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둘이 어떤 게 더 좋다고 얘기 못 하는데, LG화학이 기업을 분사해가지고 자금 조달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뭐 어쨌든 저는 삼성 SDI 쪽으로 무게를 두는 거예요. 왜냐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도 당하고 뭐 이런 복잡한 게 있잖아. 기업 분할했을 때 비상장 회사도 빼가지고 그 회사가 상장되고, LG화학 자체는 이제 존재하는 회사는 지주회사 성격이니까. 그래서 LG화학보다는 삼성 SDI 쪽으로 무게를 두는데 이제부터는. 그래서 내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 7,300억, 내년에 1조 1,000억 원 정도 봤을 적에,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막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랬을 때 주당 순이익이 14,000원 정도 되거든요. 14,000원. 그럼 얼마에 지금? 55만원. 나누기 14,000원 하게 되면 퍼가 몇 배냐? 한 35배? 4, 5, 20, 7, 4, 3, 12, 1, 3, 4, 5. 33배 정도 되겠네. 33배. 14, 33. 그죠? 4, 3, 12, 1, 3, 4. 4, 3, 12, 1, 3, 3. 맞나? 모르겠다. 정확히 한 33에서 35배 정도 되는 것 같아. 33에서 35배. 35배 내외? 약간 편차는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뭐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을 사는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있지.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퍼는 의미가 없어요. 계속 퍼는 낮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에코프로, 첨보, PNT 이런 애들, 에코프로, 첨보, PNT 이런 애들을 보게 되면은 실적 전망이 다 괜찮거든요. 그리고 증설을 막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PR이 몇 배냐? 40배. 에코프로 BM 40배. 그 다음에 첨보가 40배. 내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40배.
지금 예상이에요, 예상. 그 다음에 PNT가 좀 싸죠. PNT가 한 12배 정도. 12배에서 15배. 예, 에코프로비엔 40배.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증설된 효과가 나타나는 건 2021년도 하반기 때부터 막 늘어날 거예요. 2021년도 하반기 때부터. 요게 한 13배 정도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하고 LNF는 약간 성향이 틀려요. 대주는 100배에 100배. 대주전자재료는 100배라고 100배. 얘도 LG화학 쪽에 납품을 많이 해요. 대주전자재료. 내가 2번이나 탐방 갔다 왔는데,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이제 막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올해 예상이 100억 원 정도고, 내년에 160억 정도 돼. 그럼 내년 그 실적 예상했을 때 80배 정도 돼. 80배. 75에서 80배. 대주전자재료 75에서 80배. 그런데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얘네 2차전지 음극재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첨가물을 생산하는 출력을 높여주고 뭐 이런 것들 하는 데거든요. 75배 정도 돼요. 75배에서 80배 정도 돼. 그리고 LNF가 LG화학의 납품 비중이 많아요. 내가 물어봤어. 실적 전망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얘네들의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시점은 언제냐? 2분기부터요, 2분기. 1분기 때 조금 호전되고 4분기는 별로 안 좋아요. 4분기는 그냥 내도. 왜냐면은 지금 막 증설을 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3분기도 안 좋았지만은 4분기도 안 좋을 거예요. 3분기가 얼마나 나왔냐면은 그런데 사는 거 왜냐 하냐면은 지나간 거니까 어차피 지나간 건 과거는 묻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3분기 때 영업손실이 매출액 840억 원에 13억 적자 났거든요. 840억에 13억 적자가 났으니까 4분기 같은 경우도 아마 크게 증가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익이. 그리고 1분기 때 조금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호전되는 거는 2분기 때. 그런데 변수가 생긴 게 있잖아, 변수가. 이거는 이제 과거의 데이터였고, LG화학에서 자금 조달을 하면서 아마 이게 더 투자 금액이 더 커지는 거지. LG화학이 투자를 재개를 막 자금 조달을 하면서 기업 분할한다는 건 자금 조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3분기 때부터 내년에 3분기 때 또는 2분기 때부터 투자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 그랬을 때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들 LG화학이 2차전지 배터리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 시설을 증설을 한다 그랬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소재, 부품 이런 회사들 당연히 투자를 같이 증설을 하면서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LNF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PR이 70배.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PR이 낮아지는 거죠. 2차전지가 그래요. 2차전지가 그렇다고. 지금 전기차 시장이 이제 막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년의 예상 실적은 PR이 70배야, 70배. 2020년도 예상으로 했을 때, 2021년 예상. 실적 기준 PER을 말하는 거야. 현재 주가하고 PER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아마 동박 쪽이거든요. 동박 3분기 적자 나왔어요. 오늘 적자 나왔다고. 그런데 동박 쪽에서 저는 일진머티리얼즈보다도 때가 듯한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를 봐야 된다는 거야. 올해 현재 상태는 그냥 꽝이에요, 완전히. 응? 완전히 꽝이라고. 현재 상태는 완전히 꽝인데, 앞으로는 좀 눈여겨보자. 앞으로는 굉장히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 오늘 적자가 나왔거든요.
적자가 나왔는데, 자. 지금 3분기 오늘 실적 발표를 했을 거예요. 오늘 두산 솔루스 11월 24일 오늘 나온 것 같아요. 영업이익은 75억이 나왔고 당기순 손실은 23억, 영업이익이 70억 나왔네요. 그리고 막 증설을 한다는 얘기 나왔고, 그래서 두산 솔루스 같은 경우도 봐야 돼. 지금 당장 뭐 예상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증권사에서 나온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계속 따박따박 오늘 3분기가 영업이익이 75억이니까 얘는 오로지 그냥 그 2차전지 동박 쪽으로 아마 배팅을 할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룩셈부르크 동박업체 서킷포이드 인수를 해가지고 2019년도 헝가리 공정을 신설했고 전지박 사업을 본격화했고 어쩌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거지 뭐. 여기 이제 더 다른 종목도 있어요. 뭐 에코프로 그 코스모 신소재도 있을 거고, 뭐 또 신흥 SEC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많이 있는데 좀 약간 규모가 크고 대표성을 지닌 종목만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적에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LG화학 좋아요 전문가님, 삼성 SDI 좋아요, 에코프로빈이 더 좋아요, 첨보가 더 좋아요, PNT가 더 좋아요, 대조전자 재료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제 어느 업체 향이냐, LG 향이냐, 아니면 삼성 향이냐, 아니면은 중국 업체한테 많이 납품하냐, 아니면 LG도 거래하고 삼성도 거래, 이거에 따라 틀려지는 거지. 비슷해요, 다 비슷해.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숨어있는 종목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숨어있는 종목. 예전에 제가 쌍티라 그래가지고 겁나게 처음 잃었단 말이에요. 욕 겁나게 먹었지 뭐. 유료연들도 매매를 했었고 또 무료연한테도 다 유튜브에다가 알려드렸는데, 쌍티라 그랬죠. 쌍티 욕 겁나게 먹었다니까. 쌍티라고 있어. 쌍티 첫 번째는 쌍티 저평가돼 있다 하면서 둘 다 저평가 아주 싸다. 두 개 종목을 언급한 게, 하나가 TNI 바이오, 두 번째가 T-로보틱스. 두 개를 일단 TNI 바이오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T-로보틱스를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두 개의 성향이 똑같아요. 똑같은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 근데 몇 개월 지나니까 걔네들이 싸다는 느낌이 들었는지, 뭐 이슈가 붙었는지 어쩌는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봐봐요. TNI 바이오는 그때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뭐 코로나 관련돼서 저거 온도계, 체온계, 비대면 체온계도 있었고, 그리고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 최고를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세포 프린팅 필수 재료 바이오 잉크 사업도 했고, 이런 얘기를 쭉 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쭉 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뭐 이게 이제 그 헬스케어에도 좋아진다. 세포 치료제라든지 3D 바이오 프린팅 상장되어 있는 유일한 회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조를 했고, 그리고 이게 보면은 뭐 생물학성 인공 지지체를 통해서 얼굴, 성형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데 다 들어간다. 그리고 온도계 관련돼서도 언급을 했고, 이렇게. 근데 불과 얼마 안 지나니까 그냥 큰 날라갔어. 몇 개월 지나니까. 봐봐요. 이때 막 처음 잃었을 때 이런 시간도 있었고 또 이런 시간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16,000원대 고점을 다 찍었단 말이야. 여기서 그랬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 가격대에 훼손 안 하고 빵. 그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오늘
22,000원까지 갔는데 시가총액이 그때가 얼마였냐면은 지금 13,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22,000원, 지금 19,000원이라 그랬을 때 1,600억이니까 한 60% 올라갈 때도 그때 1,000억이었었어. 1,000억. 공모 가격이 얼마였었냐면은 공모 가격이 TNI 바이오가 18,000원인가? 그래서 제가 되게 쌉니다, 이거. 단기 투자도 좋지만 중장기 투자도 보세요. 그때가 공모 가격이 18,000원이었었어. 공모했을 때가. 공모 가격이 이제 왔네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1,600억이고 아마 코로나 관련돼서 뭐 기술력이 좀 된다 그래서 올랐고 해보면은 인간 심근 세포를 이용해서 코로나 치료제 효능 및 독성 평가법을 개발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걸 못 참는 거야. 이걸 못 참는다고요. 어쩌려고 그래. 아니 그냥 믿고 가는 거야. 그냥 내가 선택했고 내가 좋다 그러면은 믿고 가보는 거예요. 몰빵 쳤어요? 아니잖아. 이거 봐봐요. 여기서 5월달부터 5, 6, 7, 8, 9, 10, 11월 초까지 5, 6, 7, 8, 9, 10, 6개월 떡시신데 있다가 한 60, 70% 이상 올랐잖아요. 거의 뭐 22,000원 따지면은 80%까지 올랐을 거고. 얘가 그랬고. 그 다음에 올라가기 전에 시가총액이 1,000억이었었어요. 1,000억. 현재 시가총액은 1,600억. 오늘 고점이었을 때는 1,800억 정도 됐겠죠. 그 다음에 T-로보틱스. 쌍티라 그러면서 두 종목을 밀었었단 말이에요.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그 다음에 밀었지. TNI 다음에, 그 다음에 T-로보틱스 밀었는데, 얘도 마찬가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780억이야. 780억. 그리고 이 회사가 하는 사업 자체는 로봇,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 하는 거야. 여기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 이런 것들. 재활 로봇. 그리고 주주들이 이제 우리 사주, 직원들도 주식을 샀을 정도로, 자사주를 매입할 정도로, 이게 가는 거야, 이렇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진공 로봇을 전문적으로 생산해서 세계 1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 납품을 하고, 최근에는 반도체형 로봇 등 장비를 유럽 반도체 장비사 업체 등록하고, 자율 이송 로봇, 푸드 테크노봇, 보행, 이런 것들을 그냥 믿고서 가는 거지. 내가 선택했지. 내가 여러분들이 억지로 주식 사라 그래요? 기업 가치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은 손재치고 나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그거 뭐 맨날 그냥 뭐 가요 말아요. 이거는 힘들어서 못해요. 미친다고. 못한다고요. 응?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 제가 새로운 종목. 최근에 서울바이오시스 처음 밀고 있는데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처음 밀고 있는데 외국인들 오늘도 매도가 나면서 밀렸는데 오늘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다 밀리면서 같이 밀린 거거든요. 근데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리고 외국인들 지분 자체가 지금 7, 80만 주 남았을 거예요. 7, 80만 주 정도 남았는데 75만 주 남았네. 75만 주. 바닥권에서 올랐다 빠졌다. 이런 애는 끝난 게임이고 얘는 시젠 같은 경우는 끝난 게임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끝난 게임이라고. 왜? 백신이 나와가지고 이제 끝난 게임이야. 얘는 실적이 더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는 그거는 상관없이 좋아지는 애거든. 계속. 그건 상관없이 실적이 좋아지는 애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쫄릴 게 없고, 그리고 하나 이제 좀 소개시켜드릴 만한 종목은 관심을 가지세요.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이름은 내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 얘는 이제 세로닉스라는 종목이에요. 세로닉스라는 종목인데 이름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얘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첫 관련돼서 뭐 TV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두세 개의 팩트가 있는데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주로 하는 사업 자체는 그 FFC, 광학 시트, 주방용 TV 생산, 홈 네트워크 기반의 시스템 제품 생산, 그리고 그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주방용 TV 생산, DID, 홈 네트워크스 이런 것들 생산하고 있는데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가 LNF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회사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뭐 LNF 지분을 정확히 17%가 보유하고 있나? 헤로닉스 LNF 지분을 정확히 알려드릴게. 관심 가질만 하지. 왜냐면은 LNF가 내년에 탑픽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2차전지 소재 쪽에서. 세러닉스. 보면은 사는 사업체가 LCD TV, 입력자치인 디바이스, 전선인 FFC, 주방용 TV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고 광학시트 인가공을 하고 있고 주요 제품들 매출 비중을 본다면은 TV용 전면 또는 후면 케이스 63%, 주방 TV, 주방 욕실폰 7%, 그리고 케이블 3%, 디바이스 5.4% 이렇게 돼 있고 태양광 관련돼 가지고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 회사가 쌍코 코리아라는 회사인데 태양광 발전 셀의 전류 이동 와이어를 만든 회사예요. 그리고 포토보이텍 리본? 보이텍 리본? 정확한 제품은 모르겠어요. 자회사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적자나는 회사도 아니고 자본금은 62억이고 유보율도 좀 있고요. 유보도 좀 있고 그 다음에 3분기까지 매출액은 1200억. 작년하고 비슷해요. 연결됐을 때. 영업이익이 10억. 흑자 전환했어요. 3분기 때 24억 원의 이익이 나가지고 흑자 전환했고 누적으로 봤을 때 3분기까지 10억의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예요. 당기순이익은 28억이 나는 회사고 3분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별도로 했을 때는 매출액은 473억 원. 별도 사업은 약간 적자가 나는데 연결돼서 이익이 나는 회사고요. 그쵸? 작년에는 7억 이익이 났는데 올해는 7억 적자가 났고. 그러니까 이 회사는 태양광 쪽도 자회사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봐봐요. 쌍코 코리아라는 그런 비상장 태양광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의 지분을 53% 갖고 있고 그 다음에 LNF 지분을 16.4% 갖고 있어요. LNF 2차전지죠 얘는. 그 다음에 쌍코 코리아는 태양광이란 말이야. 그러면 2차전지하고 태양광은 뭐죠? 그린에너지지. 그린에너지. 숨어있는 종목인데 싸요. 뭐 좀 관심 가져볼 만도 해. 싸다고. 지금 현재 LNF가 얼마냐면은 LNF가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1조 3천억이야. 1조 3천억. 1조 3천억. 근데 지금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익이 더 내년에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단 말이야. 그 회사의 지분을 16% 갖고 있으면은 16%에 따라서 지분법 평가이익으로 잡힐 수 있거든요. 연결되어가지고. 그 시가총액을 그냥 LNF의 시가총액만 따져도 2천억이야. 2천억. 1조 3천억 현재 주가에 현재 시가총액의 16%만 따져도 2천억이야. 2천억. 그리고 자회사들이 뭐 그렇게 못난이 회사들이 없고 괜찮거든요. 관심 갖고 보세요. 이런 것들도 눈여겨볼만 하지. 여기 보면은 비상장 회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건 좀 작고 취득 금액이 LNF가 제일 많았고 쌍코 코리아 지분 58%, LNF 지분 16%, 그 다음에 뭐
광성 일렉트로닉 INC 지분 94%, JH 화학공업 지분 27% 이래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재무 상태도 뭐 자산이 있는 회사들이고, 그리고 딴 거 다 제껴놓고 LNF 지분 가치만 해도 지금 2천억이야, 2천억. 근데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그래서 오늘 그 LNF를 내년에 좀 좋게 보더라고요. 증권사에서는, 기관 투자가들은. 그래서 자료 좀 확인하려고 했더니 자료를 안 보내준대. 그래서 뭐 안 보내주면 말이지 뭐. 쫓아가기도 그렇고 대구까지.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거 간sim용으로 해놓고 한번 보시라고. 시가총액이 758억 원이야. 758억 원. 시가총액이 758억 원이라고. 그리고 주가 위치 자체도 높지가 않아요. 그냥 뭐 아주 뭐 고점에서 처물리는 자리도 아니고, 그리고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잘 모르나 보지 뭐. 한 번씩 이제 이슈가 될 때마다 움직였고. 근데 나 이런 것도 됐으면 안 하고 싶어. 거래가 없는 종목들은 나중에 팔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조금씩만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좀 매매를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 탐방을 요새는 직접 못 가요. 전화상으로 합니다. 전화상으로 해가지고 기업 분석 다 해드리고. 장중에 대응하신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언급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장중에는 문자는 많이 안 보내드리는데, 장중에 저랑 같이 장중에 계속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많은 것을 정보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리고 직장인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녹화 방송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냥 쭉 가는 거야. 쭉 그냥 쭉. 아셨죠? 그리고 세로닉스 같은 종목, 숨어있는 종목도 좀 관심을 가지시라고 여러분하고 또 공유를 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내일 바로 따라가지 말고, 요런 종목이 있는데 LNF랑 같이 보셔야지. LNF랑. 그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유료 가입 원하시는 분들은 www.mbanggold.com 여기서 무료회원을 가입하시고, 유료회원 가입, 한 달 가입하시고요. 일단 한 달만 해보시고 같이 적응하시면서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